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이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안성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단호 FM 88.7MHz 화화의 날에 한국이 좋습니다입니다. 오늘은 환경과 사회에 대해 라는 주제로 특별판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그 전에 늘 변함없는 인사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환경에 대해 논해보려고 생각하다 보니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지요. 안개가 조금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내려 땅을 보았지요. 날씨가 건조한 듯 지나가던 바람이 무심하게 먼지를 살짝 일으키며 지나갔지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도로를 넌지시 보았지요. 자동차가 지나간 곳은 먼지뿐 아닌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날리며 정서맞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니 인간이 욕심에 의해 죽어가는 환경의 차량함을 검은 기운 풍기며 소상집 분위기를 출연해 주었지요. 아, 흩날리는 저 검은 비닐봉지는 왜 저렇게 흩날리는 것일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심한 복수인가? 아니면 자연을 파서 자연에서 만들어지었으나 그 씀씀이를 다하자 가차없이 버려지었고 이젠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방치한 인간에 대한 분노의 뒹굴뒹굴 것인가? 검은 비닐봉지 그 마음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만 하여튼 자동차 밖에 짓밟히고 바람에 먼지 낀 거리를 뒹구니 그 신세는 참으로 기구하여 태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형태의 대자연의 일부로 여유작작하게 이로운 존재로 살고 있었을 텐데 현재는 인간이 잠깐의 편의를 위한 놀이개로 벌어진 후는 천하의 유해물질이 되었으니 왜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한탄함에 틀림이 없더라. 그럼 정상이 비정상이 되었는데 마냥 기분이 좋아 저리 흩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환경과 사회에 대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늦으리.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만을 보며 숨차게 달려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반짝이는 작은 별이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저 별마저 외면하고 떠나보내야 하는가? 먼저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하지요. 집안의 환경이 인간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입니다. 집안이 지저분한 사람은 마음의 상태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이것과 같은 의미로 사회가 혼란할수록 환경은 지저분하다. 인간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지요. 깨끗하고 맑고 청아한 환경 속에서는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가벼워지며 몸속에 짓눌리며 쌓여있던 수많은 쓰레기가 밖으로 배출되며 신선한 에너지가 심신을 감싸지요. 쓰레기가 산란하고 악취가 풍기는 시국장 환경 속 사람의 심리 상태와 깨끗하고 맑은 시냇물이 덜덜 흐르고 하늘의 태양빛이 간간히 투고할 수 있는 울창한 숲속에서 들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새들이 오케스트라를 듣고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같을 수가 없죠. 물론 전자를 좋아하는 특이한 취향의 사람들은 빼고 말입니다. 어쨌거나 인간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환경이 인간의 심성에 이렇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심성이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데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다면 깨끗한 환경은 필수가 되겠죠. 이러한 환경과 인간의 심리에 대한 영향은 이미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환경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환경심리학이란 이름 그대로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한 분야입니다. 자연, 사회, 건축, 환경 등이 인간 행동과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분야는 1960년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의 영향을 시작으로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다학제적 접근, 미시적 대거시적 접근, 주요 특징으로는 다학제적 접근, 미시적 대거시적 관점, 주요 연구 주제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미시적 대거시적 관점에는 개인적 환경 개선부터 도시 단위 환경 정책까지 그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문으로 연구할 정도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데요. 오염된 환경이 인간에게 끼친 충격적인 사례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건인데요. 당시 이 전북 익산 장점마을은 주민 약 99명이 있었고 그 중 약 22명이 암에 걸렸으며 이 중 14명이 사망했고 나머지는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점마을에는 2001년에 비료 공장이 들어섰으며 그 후 저수지의 물고기가 대량 폐사했고 암 환자가 줄을 이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여 2017년 4월 17일 인근 비료 공장의 금강농산과 관련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금강농산은 2017년 말에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중국에서 있었는데요. 중국 호북성에 있는 랑양시 정망촌에서는 오염된 물을 장기간 마신 결과 130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하남 황맹영촌에서는 14년간 105명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중국 환경오염에 의한 암 발병촌에 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사는 지역에 화학공장이 들어섰고 그 후 잡아올린 물고기는 생김새가 흉측하였고 어민들은 그러함에도 생계를 위해 이러한 물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어민들이 암에 걸려 고생했거나
죽음을 당했지요. 그러나 일반 어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이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들은 소송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 죽고 암으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인간은 환경 속에서 살고 환경 속에서 죽으니 깨끗한 환경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오염된 환경은 우리의 삶을 몰아넣는다는 것에는 한치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럼 환경과 지역사회 관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지역사회 관광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환경이 관광이 되어 지역사회의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것인데요. 이 관광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과학의 반이 환경의 파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많은 관광 도시들이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환경에 과부하가 생기고 쓰레기가 산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어떤 나라와 지방에서는 관광 입장료, 관광세 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탄입니다. 부탄은 남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내륙 국가이고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으며 네팔과 방글라데시에 근접해 있다고 합니다. 부탄은 이펑 군주제이고 국교는 티베트 불교입니다. 부탄은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부탄은 이펑 군주제입니다. 이 나라의 국왕은 1980년생으로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분은 관광에 대해 잠시 자연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부탄 관광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부탄은 1974년부터 부탄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외부 세계에 알리는 목적으로 고립된 나라를 개방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부탄의 여행은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탄 여행은 특이하게 배낭여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여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개인여행을 허가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으로 또 하나는 고품격 저밀도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적은 관광객을 받되 품격 있고 질 높은 관광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되 자연을 아끼고 내국인 외국인이 다 함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환경도 환경대로 보존이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탄은 작은 나라로 경제 규모로는 소규모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며 GDP는 약 3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제 철학은 국민 총 행복 직수 중심의 정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즉 부탄은 전통적인 GDP 중심의 경제 지표보다는 삶의 질과 행복 중심의 경제 철학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록 IMF의 GDP로 보면 하위권에 머물지만 지속 가능성과 웰빙 중심의 모델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환경을 말아먹으며 돈만 밝히며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희생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던 나라들은 경제 성장률이 바닥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부탄이 2025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약 7.2%로 예상되며 부탄 재무부는 최대 9.6%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타격을 입었던 관광산업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록 생활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나 부탄 국민들은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2015년 조사에서 부탄 국민이 약 91%가 행복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것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표에 따른 결과라고 하지만도 부탄 국민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행복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이 작은 나라인 부탄은 경제 수준이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주었으면 돈도 좋지만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세상이 본받아야 할 관광경제정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만든 상품은 고장나면 버리고 다시 만들어내면 그만이고, 또 자연이 만들어내는 멋진 환경도 한번 고장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한 시대는 그 자연과 그 환경을 다시는 볼 수가 없겠죠. 나무 한 그루를 희생해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겠지만 그 물건을 버리니 쓰레기가 되었고, 나무를 다시 보려고 하니 앞으로 100년은 더 기다려야 되겠더라. 즉 자연과 환경은 소모품이 아니다. 한번 가면 다시는 못 올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다. 적어도 한 세대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연과 환경을 아껴야 할 이유가 되겠지요. 부탄이 지속 가능한 고품격 저밀도 관광 정책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지요. 그럼 이어서 경기도 안산과 외국의 현 상태와 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이라는 이름을 보면 편안할 안과 매산의 조합으로 편안한 산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려 초기에 안산군으로 불렸고 1018년에 안산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고려 충렬왕 34년에 안산군으로 승격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76년에 시흥군에 속해 있다가 1986년 1월 1일 승격과 함께 안산이란 옛 이름을 되찾아 안산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고려 초기부터 계산을 해보면 현재 2025년까지 안산이라는 이름은 약 1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안산 대단하지요? 급 엄청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안산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는 어디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편안한 산인 안산이랍니다. 그럼 안산의 현재를 보러 가기 전에 안산 시민의 노래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안산에서 이어받는 나란히 정신으로 문화예술을 꽃피우리라. 푸르른 상록수, 아름다운 서해안의 섬들과 갯벌,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성장해 가는 곳. 밝은 서해안의 미래, 떠오르는 태양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안산, 힘차게 비상하리라. 꿈과 희망을 현실로. 이번에 파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안산 시민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구절 꿈과 희망을 현실로처럼 우리 안산이 또 하나의 멋진 천년의 역사를 기원하며 그럼 안산의 현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는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요. 몇 개만 보면요. 대부도가 있고요. 월미도가 있고요. 안산의 다문화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대부도를 보겠습니다. 대부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 환경이 풍부할 관광 명소로 뽑히는데요. 개인 여행으로 가본 대부도는 아직 조금은 황량하기는 하지만 환경은 진짜 깨끗했습니다. 또한 아마 관광지라서 그러한지 많은 걷기 코스들이 있는데 걷고 있노라면 쓰레기는 하나도 없고 시원한 바닷바람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지요. 이러한 대부도이지만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개발 중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불량토 매립과 오염수 방류 의혹, 혼합 폐기물 등 문제인데요. 불량토 매립이란 대부도 해안가 도시건설 과정에서 나온 불량토가 매립되는 문제이고요. 오염수 방류 의혹은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는 문제라고 합니다. 혼합 폐기물은 콘크리트, 벽돌, 폐비닐 등 각종 건설 폐기물이 섞인 토양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대로 나아간다면 대부도의 많은 토양들이 오염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바다는 참으로 광활하여 넓어서 이 정도 오염수 방수로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인간이 배출하는 오염수의 양은 상당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배출한 쓰레기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쓰레기 매립지는 포화 상태가 되었고 드넓은 바다에는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며 더 나아가 인간이 도전 정신을 가리는 산으로 명성을 얻었던 멋진 에베레스트 정상은 현재 등산객들이 남긴 쓰레기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니 대부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은 그다지 영향이 없어 보이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에베레스트 정상처럼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음 안산 다문화 거리가 있는 원곡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거리는 다양한 문화의 상징으로 홍보되고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의 외국인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현재 1371만 정도이며 외국인 등록 인구는 5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퍼센트로 계산을 하면 경기도 인구의 3.4%가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안산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약 5만 5천 정도로 경기도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화성시, 시흥시 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산시가 다양한 문화의 상징으로 밀고 있는 관광지 중의 하나인 이 다문화 거리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죠. 외국인이 많은 곳은 환경도 지저분하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외국인에게 환경이 좋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다. 왜냐? 외국인이니까. 이 나라는 그냥 돈을 벌고 잠깐 거주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끝이니까.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돈만 벌면 된다. 라는 고정관념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사실 안산역이나 원곡동이나 다른 지역보다 깨끗하지 않고 환경이 다른 곳보다 열악한 건 또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곳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왜 관리가 되지 않는 걸까요?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왜 문제를 아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인이 산다고 취해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좋지 않은 환경이 꼭 외국인들이 위생 상식이 없어서라기보다 제도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어떠한 깊은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고 외국인이 사는 곳이라 하더라도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와 정책과 그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펼치는 정책이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환경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환경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며 깨끗한 환경이 지역사회의 평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 마음가짐을 가지기에 따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잘 시행될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지 결정이 되겠지요. 정책이라고 해도 실천하는 것은 시민이 되겠으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확 깨끗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여기서 월미도도 한번 본다면 같은 의미로 수많은 관광객이 드나드는데도 쓰레기가 산란한 이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물어봐도 그 누구도 확실하게 답을 못하니 사실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인천을 색다른 관광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정책이 찬란하다고 한들 쓰레기가 찬란하다면 쓰레기가 휘날리는 역에 내리는 대로 이미 이미지는 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전철역은 그 도시의 얼굴임에도 전철역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감 아니 아주 그냥 추락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관광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누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곳에 오고 싶겠습니까? 월미도가 딱 그러하니 월미도의 콤팩트하고 효율적인 구조는 매우 좋아하지만 쓰레기 때문에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 때문에 심신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기에 놀이기구만 잠깐 타고 쓰레기를 등지고 바닷바람을 조금 느끼고 오는 것 외에는 딱히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되었지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지저분해진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 기분 탓이겠지요. 안산의 거리도 그러합니다. 몇 년 전보다 눈에 띄게 더러워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깨끗한 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캔이 뒹구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정책이 전무여서 그런 건가요? 그 이유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환경미화에 대한 정책이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발전을 하여 우주까지 간다고 하는데 왜 마음에 드는 쓰레기통 하나 보편화되지 못하는 걸까요? 쓰레기가 산란하면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통이라도 충분하게 준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알고는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많이 두면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 뇌로 역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다 치웠다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에 쓰레기통이 없이 쓰레기가 땅에서 버려지어 휘날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동 압축형 쓰레기통 등 좋은 제품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쓰레기통을 씀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그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 벌금과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환경을 어지럽힌 그 불손한 행동에 대해 크게 벌금을 물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도 예외가 없이 강하게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싱가포르가 매우 강력한 정책을 펼쳤으며 싱가포르는 현재 환경오염지수, 환경성과 지수, 종합지수로 세계 20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특히 도시 청결도와 공공질서 면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파인시티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금,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로 청결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경 정책을 실시하고 쓰레기 투기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여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자연과 환경에 대한 무의미한 소모를 줄이고 자연과 환경을 싸구려 소모품처럼 파는 것을 막고 다시 한번 자연 살리기, 환경 살리기를 실시하여 나무를 심고 물을 흐르게 하며 새들이 쥐적이고 공기를 청신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녹색 산업도 활성화가 될 것이니 너무 공급 등으로 황폐화된 지방이 경제를 살리고 지방이 녹색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지요. 여러 부문이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고 한국형 녹색 환경산업을 크게 키우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을 아껴서 소비하고 재활용품이 유통을 활성화하며 포장지를 줄이고 우리 편리성을 보장하면서도 친환경이 활성화된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안산에서 살고 계시는 안산시민 두 분에 대한 인터뷰로 안산의 환경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최소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소정님께서는 안산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12년 입국하고 나서 그때 그 이후에 계속 쭉 안산에서 살고 왔어요. 계속이에요. 거의 14년 정도 되었나요? 어머, 네. 저는 2011년에 왔어요. 제가 1년 선배네요. 저는 2011년에 왔으니까 14년? 저도 거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죠. 네네네. 멋있어. 혹시 저는 3월에 온 것 같은데. 저는 10월 달. 그렇군요. 날씨. 네. 네. 자, 잠시 제가 조금 선배인 거로. 네. 자, 그럼 처음에 안산에 왔을 때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때 밤에 한국에 왔거든요. 아.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너무 궁금해서 네. 밖에 나왔는데 네. 길이 좀 비슷비슷해요. 아. 그리고 제가 살았던 동네는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어때요? 베트남하고 많이 달랐나요? 그렇죠. 그 첫 번째는 그때 10월이면 가을이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항상 더워요. 그래서 여기 그때 왔는데 가을 날씨면 또 산산하고 저한테는 좀 추웠죠. 그렇죠. 네. 제가 베트남 여행을 작년에 처음 갔습니다. 네, 근데 베트남에 가니까 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길도 너무 깨끗하고, 네, 꽃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노란색 과일. 노란색 과일. 이름이 뭐지? 여기서 그 냄새가 난다고 좀 하는 그런. 그럼 혹시 겉에 그 껍질 있잖아요. 네, 그 뾰족한 가식 있어요? 네, 그게 두리안인가요? 두리안. 그래? 네, 맞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맛있어요. 과일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베트남에 가서 과일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호텔에서 과일을
달라고 했는데 과일이 없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이고, 아쉽네요. 모르겠습니다. 네. 과일 먹으러 다시 베트남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그럼 그때 처음 우리가 안산을 봤을 때와 지금 14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흘러서 지금 네네. 안산을 봤을 때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떠한 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그 지금 만약에 환경에 대해서 만약에 비교하면은 지금은 아마 더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그 주로 버스 타고 그 한국어 공부하러 가거든요. 아, 네네. 근데 옛날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는 그 금연 있잖아요. 금연, 네네네. 그 라벨인가요? 이거 붙여 있는 거. 아, 금연을 네. 하지 말라 이렇게 붙여 있는 거. 금연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그때는 거의 없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다 붙여놨어요. 네, 있더라고요. 오. 그 벌금까지도 딱 이렇게 넣고, 네. 그리고 옛날에 그 사는 동네에서 뭐죠? 쓰레기 음. 그냥 막 버리는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더 쓰레기 봉투도 넣고 잘 분리한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면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아졌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환경에 대해서 논하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문제가 많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제가 성함을 까먹어가지고 제 소장이에요. 최소정님.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박소정님이라 하지 않았어요? 안 그랬나? 최소정이라 했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최소정님께서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요즘 기후 변화나 이런 환경 오염 등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하면은 지금은 기후 변화는 사람들은 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지금 옛날에는 지구 온난화가 온 거라고 하는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 거라고는 말하지 않고 지구 온난화다. 그래서 날씨가 덥다. 네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춥다. 네네네. 옛날보다 온도는 많이 올라갔네요. 네네. 그리고 보니까 홍수 그죠? 맞아요. 아니면 가뭄 네, 그런 맞아요. 거는 또 어느 지역에 보면 또 가뭄인데 어떤 지역에 홍수 날리고 비가 오고 좀 정상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하기로는 올해도 덥죠. 그렇죠. 올해도 올해도 더워요. 올해도 더운데 올해가 앞으로 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선선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확실히 환경적으로는 날씨가 확실히 더워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물론 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환경 문제가 그래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만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안산은 좀 이러한 환경 문제가 좀 존재하는 것 같다. 혹시 이러한 거 있을까요? 너무 깜짝스럽게는 생각이 안 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산이 이러한 면에서 조금 더 환경적으로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것도 괜찮고요. 저는 오래전에 어딘가요? 여기 상록수 원곡동 지나가면 안산 물리수건 하는 장소 있잖아요. 제가 그거는 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체험으로 네. 가서 하니까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 버렸어요. 네네. 그런데 잘 분리해서 버리면 괜찮은데 네네. 잘 분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일반 쓰레기가 넣잖아요. 유리 깨지는 거나 네. 아니면 병이 깨지는 네. 거나
그냥 네. 놓고 하면 저기 가서 물리해주는 신분과 분들이 나와요. 지금은 네.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네. 안 가봤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 버린 데는 네. 그 유리에 좀 이렇게 유리에 신문에 만약에 싸서 버리거나. 싸서 버리거나 아니면 만약에 지금 아파트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네. 유리는 유리 따로 아, 해놓고 네네네. 아니면 분리수거를. 그렇게 지는 거는 네. 따로 해놓지만 그 빌라 그 빌라나. 네네네. 빌라나 개인 주택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있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는 현재 이게 분리수거가 좀 잘 그래도 되고 있어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빌라나 이러한 곳에 대해서도 좀 이러한 분리수거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방면에는 생각을 못했네요. 저는 막 원곡동의 그 다문화 거리 좀 네네네네. 이렇게 좀 가보면 그다지 좀 깨끗하지 않다 이런 그 안산역 거기죠. 그래서 거기에 조금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고 또 저기 월미도 쪽에 가면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좀 쓰레기가 참 많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빌라 맞네요. 빌라 쪽도 이러한 아파트 이외의 이런 다른 곳도 좀 이렇게 분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한층 더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분리수거를 우리도 뭐 주부니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이렇게 버려야 되는지 이렇게 버려야 되는지 많이 좀 고민이 될 때가 확실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도 좀 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최소정님 이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셔서 직접 단원 FM 88.7 MHz 나는 환경이 좋습니다. 나는 라디오 방송국에 함께 모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쁜 시간을 내주셔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의왕시에서 조그만 사업하는 박문호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박 사장이라고 불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처음 안산에 왔을 때, 박 사장님께서는 안산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97년부터 살았으니까는 한 28년 정도 됩니다. 와, 거의 안산 토박이라고 해도 되시겠네요. 그쵸? 네, 그렇죠. 네. 안산에서 더 많이 살았죠. 그러면 처음에 안산에 왔을 때 안산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처음에 왔을 때는 공업도시라 그런지 대기오염이 심해서 그렇게 네네네.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름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이 심해가지고 예전에는 네네. 그것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안산을 비교하면 지금의 안산은 많이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랑 비교 안 될 정도로 이제 네. 매연 냄새도 안 나고 환경도 좋아지고 뭐 네. 공원 같은 것도 많이 생겨가지고 네네. 그때에 비하면은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면 저기 지금 안산이 그래도 지금 네. 안산의 환경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또 한 가지 뭐 콕 집으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고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한 가지만 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뭐 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전 네. 세계적으로 네. 워낙 이게 안 좋고 그래서 뭐 최대한 뭐 일회용품 줄이고 네네. 그렇게 지구를 좀 생각을 해서 뭐 네. 이산화탄소 배출을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지만은 네네. 뭐 일회용품 줄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산이 거리가 있잖아요. 예, 안산이 이런 골목골목 예, 예. 거리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다른 곳에
박 사장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니까 다른 곳도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다른 곳 거리와 안산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안산의 거리는 어때요? 어느 정도라고 아, 생각하십니까? 뭐 안산이 일단은 그 거리나 그런 쪽도 네,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네, 그 교통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신도시 쪽에 살기 때문에 네, 네, 뭐 교통도 다른 데에 비하면은 네, 훨씬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딴 데는 엄청 막히고 네, 네. 그러는데 안산은 출퇴근 시간만 제외하고는 거의 뭐 막히는 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음, 때는 딴 데보다는 더 잘 정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쪽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뭐 이런 그 쓰레기나 아, 뭐 예, 일회용품이 막 바람에 날려다닌다거나 막 이러한 경험은 없었나요? 예, 그런 것도 뭐 어, 딴 데보다는 더 잘 정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시보다는 그래도 안산시도 나름 괜찮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예, 네네. 그러면 좀 이거는 좀 포괄적이긴 한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을 논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 사장님께서는 어,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이 아까 일회용품을 음, 줄인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뭐, 탄소 배출도 그렇고, 또 우리 개개인, 혹시 박 사장님께서는, 어, 제가 환경에 대해서 뭔가 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뭔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네. 그 뭐 네네. 전기차를 탄다든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네네네. 석유 제품이나 석탄 제품을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줄이는 게 네네. 뭐 지구적으로도 좋은 거고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이기 음, 때문에 뭐 네. 요즘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폭우가 갑자기 쏟아진다든가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저 같은 네. 경우는 뭐 전기차를 네. 될 수 있으면은 뭐 선호해서 뭐 전기차를 타고 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하고 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수소차 같은 예, 경우도 수소차 그렇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음, 직접 우리 단어 FM 88.7MHz 저는 지금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네, 이제 송출될 겁니다. 그래서 네네 라디오 방송국에 직접 모실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안성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참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일상도 늘 깨끗하고 맑고 신선한 공기로만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북아 왜 울고 있니? 코가 아파요. 무슨 일이니? 플라스틱 빨대가 너무 아파요. 으아! 북극꼬마 왜 떨고 있니? 몸이 아파요. 무얼 먹었니? 비닐봉지가 너무너무 아파요. 으아! 버려진 플라스틱 동물 아파요. 하나 아파. 우리 같이 모두 모여 바다 친구 도와줘요. 버려진 플라스틱 동물 아파요. 바다 아파. 우리 같이 모두 모여 분리수거
페트병 너무너무 아파요. 아! 바다새야 바다새야 왜 굶고 있니? 목이 아파요. 무슨 일이니? 플라스틱 뚜껑이 너무너무 아파요. 으아! 버려진 플라스틱 동물 아파요. 바다 아파. 우리 같이 모두 모여 바다 친구 도와줘요. 버려진 플라스틱 동물 아파요. 바다 아파. 우리 같이 모두 모여 분리수거 함께해요. 살았다. 가져와 볼래? 너희들을 괴롭히는 나쁜 물건들 가져와 볼래? 쓸모없어 버려진 불쌍한 물건들 거북거북아 너의 목을 조르는 그물을 가져와. 고래고래야 너의 뱃속 잠자는 페트병 가져와. Let's do it! 뚝딱뚝딱 뚝따다 뚝딱 부 아저씨가 뚝딱뚝딱 뚝따다 뚝딱 새로운 생명을 뚝딱뚝딱 뚝따다 뚝딱 불어넣어 줄게요. Hello, Mr. Boo! 가져와 볼래? 지구를 뜨겁게 하는 나쁜 물건들 가져와 볼래? 쓸모없어 버려진 불쌍한 물건들 북극고마 너의 얼음 녹이는 비닐봉투 가져와. 바다새야 너의 물이 올가매는 낚싯줄 가져와. 뚝딱뚝딱 뚝따다 뚝딱 부 아저씨가 뚝딱뚝딱 뚝따다 뚝딱 새로운 생명을 뚝딱뚝딱 뚝따다 뚝딱 불어넣어 줄게요. 우 아저씨 짱짱맨. 부 아저씨가 뚝딱뚝딱 만들어줄게. 미스터 부의 불편한 진실. 1, 2, 3, 4.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가족 불편하게 왜 그럴까? 아빠는 회사 갈 때 지하철을 타요. 엄마는 마트 갈 때 장바구니 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가족 불편하게 왜 그럴까? 할아버지 필요 없는 전기 끌어 왔다 갔다. 할머니 재활용품 분리에 온통 신경 써요. 미스터 부! 조금은 불편해도 이렇게 하면 북극곰 노래하고 바다거북 춤춘대요. 조금은 귀찮아도 이렇게 하면 동물들 숨을 쉬고 우린 행복해. 조금은 불편해도 이렇게 하면 푸른 숲 노래하고 맑은 바다 출렁대요. 조금은 귀찮아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 웃음 짓고 지구 행복해. 미스터 우! 예! 친구들아 모여봐. 우리 같이 배워보자. 환경기념일 3, 4, 5, 6, 3. 학교 물을 아껴요. 3, 2, 2. 세계물의 날 어스 아워 지구를 쉬게 해요. 마지막 주 토요일 4, 아껴 종이 아껴요. 404. 종이 안 쓰는 날 나무 심는 식목일 405 지구의 날 사이 고마워 지구야. 우와. 함께해요 함께해요. 5,
뚝딱 창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뚝딱뚝딱 아저씨와 태품 공장 어때? 뚝딱뚝딱 다 됐다. 부릉부릉 어때? 뚝딱뚝딱 다 됐다. 칙칙폭폭 어때? 뚝딱뚝딱 아저씨와 태품 공장 어때? 뚝딱뚝딱 다 됐다. 둥실둥실 어때? 뚝딱뚝딱 다 됐다. 삐리삐리 어때? 뚝딱뚝딱 아저씨와 태풍 공장 어때? 뚝딱뚝딱 재밌어요. 태풍 공장 좋아요. 뚝딱뚝딱 아저씨와 태풍 공장 어때? 뚝딱뚝딱 재밌어요. 태풍 공장 좋아요.